UNC도 마찬가지지만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약물에 의존을 하지 않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이선균 씨의 마약 이슈가 있었어요.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일단은 마약 하면은 거친 말로 히로뽕, 필로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화학적 마약류가 있고 향정신성 약물 중에서 신경안정제들이나 수면마취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마약보다는 좀 강도가 약한 것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펜타닐 마약 같은 걸 투여하는데 그런 종류의 약들은 아니고 정확하긴 향정신성 약물.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약들이죠. 위내시경 할 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약이나 들어간다고 자는 게 아니고 수면 마취약이 들어가야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케타민, 프로포폴, 그리고 신경 안정제로 쓰이는 미다졸람 계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투여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마약이 아니고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쓰이는 거는 대학병원이나 수술해서 쓰이는 과에서는 이제 실제 마약을 쓰죠. 마약성 진통제죠. 정확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용량이 많이 높다 보면 이제 쾌락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마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워낙 통증들을 강하게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술 과정에서 쓸 수 있고,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 관리할 때, 그리고 암 환자에 있어서 통증 관리할 때 할 수 있는 마약류 계통약들이고, 이건 최소 이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처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병원 같은 의원급에서 수면 마취를 할 때 쓰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 미다졸람이라든가 프로포폴, 이런 것들 향정신성 약물 수면 마취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국가에서 계속 이런 위험성을 좀 인지하면서 마약 통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의사가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환자한테 쓴 양을 2앰플 썼다고 하고 1앰플을 꼼치고 뭐 이런다고 하면, 근데 사람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작은 병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큰 병원일수록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간호사도 실제로 더블 체킹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빼가지고 처방은 2개를 넣고 실제로 하나만 쓴 다음에 하나씩 쟁겨놓은 그게 가능했을 텐데, 작은 병원에서 보는 사람의 눈이 많지 않았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남는 부분들을 모아서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마약은 한 번 하면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UIC 같은 경우에 무려 181차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네. 밝혀졌는데요. 네. 이게 안 죽은 게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횟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과용량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UNC도 마찬가지지만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거죠. 수면제 받으러 오실 때 받는 약들에 흔히 쓰이는 약이에요. 수면 유도제라고 하죠. 횟수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얼마나 고용량이 들어가느냐. 횟수가 굉장히 길어서 중독 의존성이 생겼겠죠. 이제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잠자기가 너무 어렵고 불안한다든지, 그리고 한 번에 고용량 투여했을 때 호흡 억제가 생기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마이클 잭슨 유명한 가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분도 프로포폴 상습 투여로 인해서 투여 과정에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서 사망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향정신성 약물이 마약보다는 좀 약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약은 이렇게 막 주사기로 이렇게 막 넣고 여기 바늘 자국들이 있고, 그런 건 이제 필로폰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마약들인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수 투여를 하면 몸의 신체 기능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쾌락 지수라고 해서 요건 이제 이쪽으로 표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약물에 의존을 하지 않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은 오르가즘이죠. 오르가즘보다도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을 투여했을 때 쾌락 지수가 2~3배 이상 높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약만 먹으면 오르가즘보다도 3배 가까이의 쾌락을 느낄 수 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약을 이겨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은 그게 너무 좋아서 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걸 안 했을 때 고통이 너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쾌락지수라는 게 그 역치가 계속 올라가면, 역치가 여기로 가 있으니까 평소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몸 자체가 항상 고통스러우니 요거를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중독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중독은 안 돼봤지만 게임 중독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거의 1년 정도를 해내면서, 사람이 중독이 되면 다른 것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오줌 싸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오락만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한번 중독되고 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쾌락을 올리는 행위들은 애초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